운영 미숙과 부실한 사후 대처로 질타를 받고 있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결국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잠시 뒤 3시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이 대회 진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잼버리 상황 등 한 주간의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송국권 정치평론가 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어제 오늘 상황부터 좀 짚어볼게요. 일단 가장 많은 청소년을 파견한 영국이 이 행사장 철수를 통보를 해서 지금 보니까 오후 1시쯤부터 이미 철수를 시작했더라고요. 네, 4,500명인데 예. 버스를 수십 대를 동원을 해서 지금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철수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은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캠프&프리스. 예, 캠프&프리스로 가려는 그 계획을 짜고 있고, 그다음 벨기에가 또 떠나려고 하고 싱가포르, 독일까지 이렇게 한둘씩 이 철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것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을 할 것인지는 잠시 후에 오후 3시에 이제 확정이 되죠. 예. 확정이 되는데 지금 참가국들의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오전부터. 그래서 이것을 강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하거나 취소를 할 것이냐, 조기 폐막을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아마 오후 3시에 선택을 하겠지만, 지금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후에 13일까지는 다 잔류를 하거든요. 영국에서 온 그 대표단도 다 잔류를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13일까지는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새만금에서의 잼버리 대회는 지금 뭐 부분적으로 취소가 되겠지만 그다음 프로그램을 잘 짜야 돼요. 앞으로 일주일이나 또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으니까 예. 13일까지 그 영국에서 온, 미국에서 온 그 청소년들에게 어떤 모습을 우리나라에 보여줄 것인지 이걸 잘 짜야 되는 이유가, 저는 만약에 이것이 이 상태로 파행이 돼서 끝나면은 우리가 앞으로 국제 대회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부산 엑스포 이런 것도 유치 작업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시점이죠. 그리고 예. 또 그전에 헬로윈 참사 이런 것 때문에 인식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후에 13일까지의 프로그램을 잘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짐을 싸고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각에서 이걸 두고 지금 현실판 오징어 게임 아니냐 이런 비유까지 나와요. 그만큼 열악한 것 같은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거? 그냥 시청자 여러분과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 볼게요. 만약 저런 순간에 내 아이가 저기 있을 때 과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이를 어떻게 그 장소에 잔류를 시킬지 아니면 집으로 오라고 이야기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2017년부터 6년 동안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실이 있었는 게 적어도 자는 곳은 좋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자는데 여행해 보시고 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씻는 시설과 그다음에 화장실입니다. 네. 그게 흔히 말해서 좀 이렇게 위생이 청결하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부족. 예.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있는 일이 아니라 한 12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가 열악했다는 거고, 여름이면 당연히 그 곤충과 벌레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예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많아도 너무 많았다라는 측면이고, 제일 중요한 건 먹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여름에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 먹으면 식중독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계란에 곰팡이가 핑계 들어왔다. 먹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고, 그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기존에 있는 가격보다 비싸게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시정됐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시정되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준비 기간이 6년이나 됐습니다. 예. 예산은 1,000억 원 넘게 투입이 됐는데 준비가 너무 미흡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상 그 커다란 국제 행사를 했을 때는 위기 관리적 차원에서의 컨틴전시 플랜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예. 이른바 그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한 일정한 계획도 있고.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잖아요. 네, 예. 뭐 중앙행정기관에서 아니면 그 지자체에서 또는 그 관련 뭐 정보 당국에서. 근데 그 이번 사안은 사실상 사전에도 일정한 그 경고가 있었고, 뭐 주의가 공식적인 제도권 내에서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뭐 지난 해에 그 국정 그 감사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그 폭염 등이 그 있는데 공정 시설은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관해서 지금 아마 여성 청소년 문제니까 그 소관 그 장관이, 여가부 장관이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 예.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에 대한 그 답변에서 준비가 철저하고 무엇인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발생하는 이런 그 상황 등을 보게 되면
그것에 관한 대비가 상당히 그 부족했던 것은 아닌 것이냐. 더군다나 그 2015년도에 그 일본에서도 이런 폭염의 그 잼버리 대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그 노정이 됐고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러한 적극적인 감이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 행정 시스템에 무엇인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다. 예. 그나마 이제 그 윤 대통령이 그 긴급 지시를 해서 이것을 그 지방 정부 수준이 아니고 중앙 기관에서 맡음으로써 무엇인가 그 대응에서는 조금 바꿔진 모습이 있지만 지금 이것이 잘못 자칫하다가는 한국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미지에 엄청난 지금 타격이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외교부에서도 좀 따로 별도의 그 타스크포스를 그 만들어서 예. 여러 가지 혹시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브리핑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학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아쉬운 그 대목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시점에서 대응하는 데에 정쟁을 하지 않고 국가 총력적인 응대와 대응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현재까지 철수를 결정한 국가들이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싱가포르, 벨기에가 철수 결정을 했습니다. 잼버리 야영장에서 철수를 결정한 거고 이 밖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필리핀은 오후 1시 이 시각을 좀 넘어선 시각에 직접 우리는 잔류하겠다. 일단 세 개 국가는 잔류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오후 3시 이제 10분 뒤인데 이 당초에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이제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는데 네. 바뀌었습니다. 이 브리퍼가 바뀌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로 이 브리퍼를 격상을 해서 이제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잼버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좀 어수선합니다.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한 이 책임을 두고 서로 여야가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직접 먼저 들어보시죠. 후진국형 난민 캠프 같은 재난체험 잼버리 대회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휘발된 행정력을 한탄합니다. 틈날 때마다 국격을 강조했던 대통령께서는 이번 잼버리 사태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실추됐는지 꼼꼼히 따져보기 바랍니다. 새만금 잼버리 역시 정쟁거리로 변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에서 모처럼 세계적인 행사가 개최된 만큼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잼버리 부실 운영을 놓고 여야 정쟁으로도 비화됐던 상황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잼버리 조직위의 공동위원장은 현 정부의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장관이 공동으로 맡고 있고 이 집행위원장은 이 야당이죠. 전북도지사가 맡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야가 싸울 일인가 싶어요. 싸울 일이 아니죠. 예. 근데 이것이 처음에 유치를 추진한 것은 박근혜 정부고 네. 유치가 결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고 그렇죠. 결정이 돼서 그 준비를 한 것도 문재인 정부고 윤석열 정부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 개 정부가 다 걸쳐서 있는데 이게 보다 문제점은 여야가 지금 너탓하고 싸울 게 아니고 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집행위원장은 김관영 민주당 그 전북지사입니다. 민주당 소속이죠. 예. 그런데 이 공동조직위원장이 5명이 있는데 여가부 장관,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스카우트 임명총재, 그다음에 김윤덕 의원이에요. 예. 민주당의 김윤덕 의원. 거기는 지역구가 부안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준비를 할 때는 전부 다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민주당 소속의 그 장관들도 다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장관들이니까 그래서 해왔는데 장관 세 사람이 이 바뀌면서 이 좀 윤석열 정부 장관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서로 소통이 안 됐다. 이거 준비를 하고 하는 예. 과정에서.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 8월 달에 한번 이 점검을 할 기회가 있었죠. 퍼레 올림픽처럼 퍼레 잼버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퍼레 잼버리가 어떤 이 기반 시설 같은 것이 미워받다고 해서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 비상이 걸렸어야 돼요. 비상이 걸려서 이 공동 그 조직위원장도 각 그 3개 부처와 이 그 전북도가 같이 그 유기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그 지금 다시 1년 후에 똑같은 그 지금 상황 비슷하게 돼버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을 정치권 안에서 자성을 해야 되는 문제지 이걸 너탓할 때는 아니죠. 어떻게 예, 들으셨어요? 뭐 제 생각에도 총체적인 국가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 현 정부는 전 정부를 탓하거나 아니면 지금에 있는 야당은 현 정부를 탓하는 문제는 저는 이후에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이 4만 명이 넘는 이 참가자들이 느꼈을 고통,
공포, 두려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건강권을 체크를 하게 되고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걸 치유할 것인가 어떤 것을 고민하게 되고 이런 총괄적인 수습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좀 어떤 힘을 쏟아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 여전히 지금도 니탄내탓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그럼 이 과정에서 누가 가장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이 현장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현장에 보낸 부모님들, 관계자들이 다 고통을 받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집중해서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예.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국경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예. 지금이라도 어떻게 잘 수습할 것인가, 수습을 통해서 저 국가가 한번 실수는 하지만 이후에 위기 대응을 잘 처리해서 나름대로 잘 일을 마무리하는구나라고 하는 우리 국가의 능력을 좀 다시 한번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저는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관련된 국가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나중에라도요. 제가 볼 때 현 정부가 적어도 국민들과 전 세계에 있는 분들에게 사과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잠시 뒤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이 내용 속보로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고 다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틀 전이죠. 22살 남성이 성남 분당의 한 백화점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4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달인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를 이렇게 스토킹하거나 피해를 주려는 사람이 지금도 무서워요. 네, 인기척이 느껴지면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나가기가 무서워서 조금 있다가 퇴근했어요. 그래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0여일 만에 이런 끔찍한 일이 또 발생을 한 겁니다. 일단 피해자, 피해 망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그 차량 돌진형 테러가 국내에서 발생을 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행위 모습은 상당히 유럽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그 자생 테러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즉 차량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해서 무작위로 시민들을 그야말로 끔찍한 피해를 야기시켰고 뿐만이 아니고 도착한 다음에는 흉기를 사용해서 1층, 2층까지 이제 공격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용의자가 일정한 정치적 신념이라든가 종교적 가치를 내포하는 발언을 했다. 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자생 테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에 파생되는 또 사회적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것이 또 다른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최근에 안보와 치안이 사실은 수렴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외부에서의 여러 가지 위행이 못지않게 국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무질서도 사실상 인간 안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경찰, 총리실, 법무부, 지자체 할 것 없이 사실은 일단 단기 처방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조치를 취하고 사실은 이것은 수년간 잠복되어 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구조와 또는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렀던 형사사법기관의 문제가 함께 누적돼서 생긴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적인 해결책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범정부적인 대안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평가해 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파생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신림동의 모방범죄다 이렇게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특징을 딱 잡고 이게 모방범죄다라고 하면 모방범죄에 맞추어서 우리가 형사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기록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지금 이 피의자 최모 씨 분명히 학교 다닐 때 일정 부분 정신질환이 있었고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적인 문제냐 하나를 살펴야 되고 두 번째는 분명히 모방적인 부분이 보이죠.
그 모방적인 부분 보이는 것. 그러면 왜 이 모방 범죄가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국가와 우리 언론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지막에 앞에 있는 건 횡설수설이었지만 그 뒤에 있는 그 워딩은 내가 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안에서도 분명히 분노가 익힐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열어놓고 판단해야 되고 방금도 경기경찰청 관계자와 좀 이렇게 높고 고위직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제발 이 그 사건을 하나로 이렇게 축소해서 보지 말고 전반적으로 열어서 모든 부분을 다 같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능성들이 있다 이런 설명인데 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아직 뭐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인데 예. 이게 사실 이제 인도위로 차량을 돌진을 네. 했고 뭐 흉기를 숨기는 모습도 보였고 네. 이게 단순히 피해 망상으로만 볼 수 있느냐 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조심스럽죠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청자 여러분 강서구 PC방 김성수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검찰과 경찰이 선제적으로 뭘 했는가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정신 분석을 했어요. 나중에 법정 가서 혹시나 심신미약 주장할까 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지 지금 이 범죄 순간에 어떠한 정신 상태인지는 모르는데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그 전날 흉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답사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다음 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는 자동차로 사실상 테러와 가까운 행위를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분명히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쇼핑몰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나오면서 뭘 하는가 하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무기를 버리고 자기가 범죄에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예. 선글라스를 끼는 모습은 분명히 계획적인 범죄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남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이거 사실 22살 최모 씨고 지금까지는 이제 SNS 등 또는 CCTV를 통해 나온 영상만 공개가 되다가 네.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전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이 됐고 이제 2시에 성남의 수정경찰서를 나와서 네. 이제 수원 지방법원에 조금 전에 도착을 했는데 네. 이 모습을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왜 범행 저질렀어요? 결심했으니까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반성하세요?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신림역 사건을 모방한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영상 속 모습은 이제 후드티에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까지 착용을 한 모습이었는데 네. 지금 이 법원에 나오는 모습 보니까 역시 이제 모자에 마스크 그리고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신상 공개 그 제도가 정말 그 제대로 좀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비판을 또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고요. 예. 예.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그 공적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범행의 그 동기, 경위 등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예를 들면 마스크라든가 모자라든가 뭐 등등으로 지금 얼굴을 인위적으로 저렇게 가려주는 그러한 나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몇 안 되고 아마 우리나라가 독특하지 않는가 일단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저와 같은 사회적 그 외톨이가 우리 사회에 지금 모르는 사이에 상당 부분 그 잠복해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범죄 토양과 환경에 이 변했다. 치안 환경이 그 변했는데 이것에 대한 그 대응 자체는 예. 우리가 상당히 과거에 그 머물러 있던 것은 아닌가. 즉 국가의 그 존립 이유는 안보와 치안인데 안보 환경이 그 변한 거 아닙니까? 뭐 신냉정 체제로 그래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러한 정책이 있듯.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치안 환경도 변했는데 예. 이것에 대한 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다수를 공중을 위협하는 그러한 이른바 위험 인물이 등장해서 빨리 사전 예방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집중되어야 된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피의자는 그런데 고등학교 자퇴 후에 집을 나와서요. 몇 년 동안 혼자 살았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를 기억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집에서도 모르고 집에서 뭐 하는지 모르고 집 밖으로 좀 안 나오는 스타일이었고 뭐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뭐 저희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이 주민분들 이야기 뭐 이것만 갖고 단편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뭐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수사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우리가 묻지마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기자님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 뭡니까?
묻지마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원인을 물으면 저도 모르죠. 이게 국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쉬운 대답을 했는 것이고 지금 이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일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질병이 있었다 혹은 사이코패스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이 범죄의 원인은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왜 이게 커졌고 왜 이런 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웃들과 분명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다는 부분은 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갔고 지금 나와 있는 특정 언론의 단독 보도에 보면 형과 그다음에 자기와의 관계에서 형은 굉장히 좋은 명문대학교로 가고 자기가 원했던 대학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해서 자퇴를 했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진학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자퇴를 했었고 왜 고등학교 때 그런 분열형입니다. 분열형 인격 장애가 만들어졌고 그게 왜 진단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과 주위 사람과 더불어 확인해야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은 이게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이 각종 뭐 인터넷 커뮤니티, 이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주말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실제 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 일단은 이제 이 살인에 관한 예비적인 범죄 행위가 아닌가 뭐 이런 그 시각에서 이 형사사법기관이 그 반드시 찾아서 엄격한 처벌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국민에게 많이 일단 공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이와 같이 조선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깔려 있구나. 이와 같은 생각도 동시에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트랙의 그 정책이 필요하다. 일부는 사실상 관심을 받기 위해서 또는 장난으로 또는 호기심으로 이와 같이 그 사회적인 질서를 야기시키는 무질서를 야기시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와 같이 사회적 외톨이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 앞으로 이제 좀 더 면밀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패널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